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의 현금성 지원. 조금 전 뉴스 하이라이트 시간에서 전해드렸듯이 정부가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고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당정청 회의 열렸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기재부와 상당히 줄다리기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었습니까? 네, 그 당과 정부 간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관계해서 많은 협의들을 이렇게 쭉 해왔고요. 네네. 어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대략 저녁까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지원 대상을 어느 정도 범주까지 할 것인가가 이제 주요한 논의였었고요. 그렇겠죠. 네. 당초 정부에서는 그 여러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중위소득 100%라는 거는 한 전체 우리 가구의 한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네네.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당 측에서는 어쨌든 이 지원 대상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넓혀서 지원을 하자라는 의견들을 계속 제시를 했고요. 네네. 네, 최종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전체 가구로 치면 약 한 1,400만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가구가 한 2천만 가구 되는데 네. 당초 정부에서는 1,000만 가구 정도로 생각을 했고 한 절반 정도. 네. 네, 저희는 한 1,400만 가구까지 좀 넓혀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원 금액, 네. 그 지원금으로 보면은 이걸 1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구당 할 것인가 네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랬을 때 또 우리 가구 형태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1인 가구는 40만 원, 네. 2인은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렇게 좀 가구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4인 가구, 3인 가구 이것도 굉장히 헷갈린데 같은 4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2명일 수도 있고 성인이 1명일 수도 있고 뭐 아이가 3명일 수도 있고 또 뭐 부모 부양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형태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남녀노소 구분은 없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기 네, 때문에요. 남녀노소가 아니라 성인과 네, 아이 같은 경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거는 어쨌든 전체 가구 수로 다 통칭해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가구는 100만 원이면 2인 가구는 얼마라 그러셨죠? 아까? 60이죠. 예. 60. 그리고 네네. 3인 가구 80 이런 식으로. 네네. 만약에 5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4인 아마 정부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네. 예. 어쨌든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일단 지급을 한다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 얼마인 정도까지가 해당되는 걸까요? 4인 가구는 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월 소득은 약 한 712만 4천 원가량 됩니다. 현재. 네. 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263만 원가량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또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앞으로 아마 이제 각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아마 이 확인될 수 있는 사회보장원 같은 곳에서 네. 본인이 문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다 확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전달 체계를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논의를 앞으로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네. 네, 그 전달 체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보통 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 우리 전체의 이 소득 기준에 따른 분류들이 다 돼 있습니다. 네. 우리 행정망에. 네네. 네. 그래서 쉽게 아마 확인하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 방식도 이게 현금인가요? 아니면 상품권 개념인가요?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네.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방식이 아마 될 거로 보고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인데 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원래의 취지가 네네.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국민의 어려운 그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지역 상권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그냥 현금으로 지급돼서 그냥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지역 상품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 내에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네, 네, 네. 네, 그래서 국민에게도 도움도 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게끔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네, 이제 네, 지자체별로 이 현금성 혹은 뭐 상품권 지원하는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는 10만 원, 네, 그리고 네, 포천시 같은 경우 1인당 뭐 4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그렇다면 오늘 결정 내용은 어떻게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별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재난 기본 소득이나 뭐 긴급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방식들이 현재 그 지금 이루어지고 되고 있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지금 한창 또 이제 지자체별로 추경을 현재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 오늘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그 전체 소요액으로 보면 약 한 9조 1천억 원 정도 가량 되는데요. 전체 네네. 예산으로 보면 그 전체 예산을 그 중앙과 지방이 8대 2로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한 20% 정도, 네네. 약 한 뭐 1조 8천억 정도겠죠, 전국적으로. 그러네요. 네. 그것을 이제 지방이 이제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음. 지방 정부에서 아마 이제 이 20%분을 포함해서 네네. 네, 그또 지방에서의 뭐 재난지원 같은 것들을 같이 편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지불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가요? 뭐 그건 아마 이제 지방 정부별로 그 지자체별로? 논의를 하겠죠. 예, 예. 아, 네. 지금 9조 1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그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네, 네. 네네. 그 어떻게 자금이 조달이 됩니까? 크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 현재 예산, 기존 정부 예산의 그 세출 조정, 그러니까 네. 좀 세출 조정을 통해서 그 일부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이제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또 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네네. 부분들을 기획재정부에서 다양하게 아마 네. 검토할 것으로 보고요. 또 그래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이제 그 아마 국회에 추경안을 이제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뭐 협조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당연히 그렇죠. 예, 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가 한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네. 현실적으로 그 일단 정부에서는 이 추경안 편성을 아마 그 좀 저희들도 서둘러 달라 이렇게 네네. 저희들도 이제 건의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오늘 방침이 결정된 만큼 추경 예산 편성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이 국회에 제출돼서 논의되기까지는 이 아무래도 선거 직후가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바로 지급돼서 꼭 필요한 그 지원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국회에서 네네. 이른 시일 내에 좀 논의돼서 통과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김종인 위원장. 네네. 한꺼번에 이렇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단할 수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들이 네. 그 굉장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경제 피해가 더 넓고 또 중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 대책들로 그 여러 가지 경제 이제 대응들을 마련하는 것들도 하고 또 단기적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이 국가와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경제 현장들이 각 지역 상권도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고, 네네. 네, 그런 데서 또 이제 점점 그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 생계 문제가 계속 또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산업과 금융과 또 뭐 기업 또 뭐 이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책들은 대책대로
또 지난번에 그 1차 비상경제회의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또 그것들을 대통령께서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 3차에서는 주로 이제 국민과 그 지역 경제를 초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 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유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을 또 우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마련된 한 9조 원 정도의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네.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 규모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네네.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막 긴급한 그 재정 편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OECD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양호한 편이에요. 네. 네.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 실제로 OECD 평균을 보면은 110%가량 되거든요. 네, 넘죠. 그러니까 우리 훨씬. 네. 재정 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한 이 9조 원 정도 규모로서 이게 뭐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이렇게 네. 말하는 건 너무 좀 그것도 과다한 좀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내가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